반갑습니다.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입니다. 오늘은 비가 내리는 토요일입니다. 이런 날 또 유튜브로 공부를 이왕 하시려고 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꿀팁이 있다 하면 하나쯤 또 좋은 토요일 날 희소식이 되겠죠. 재개발은요, 권리 산정 기준일,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기준일, 그 기준일을 하나의 큰 기준점으로 조합 자격이 유지가 되기도 하고 아예 조합 자격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나로 좀 추려서 살펴보자면 권리 산정 기준일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전 타당성 검토 동의서를 걷어서 구청에를 다 넣고 지금은 구청에 넣은 서류가 시청으로 올라가는 그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인데요. 권리 산정 기준일을 중요하게 볼 때는 집과 땅을 서로 하나의 단독주택인데 서로 나누어서 뭐 소유권을 뭐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큰 토지의 덩어리 예를 들어 60평짜리 마당을 20평짜리로 뭐 3개로 나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유 지분으로 나누거나 이럴 때는 권리 산정 기준일에 그 모든 일이 그 전에 다 종결이 돼 있어야 자격이 돼요. 안에 단독주택도 하나 있고 빌라도 하나 있고 뭐 나대지 땅도 있고 물건을 여러 개를 가지셨던 그런 분들, 다물권자죠. 쉽게 말씀을 드리면. 그런 다물권자 분들인 경우에는 나누고 더하는 게 아니고 원채로의 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시거나 뭐 주택, 아파트, 뭐 토지 이렇게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은 기준일이 여기 도정법 39조에 보시면 조합의 자격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여기 법령을 클릭을 해 놓으시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렇게 찍으면 조문이 쭉 나옵니다. 그 중에 39조가 조합원의 자격 등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. 여기 보면 앞에 뭐 여러 뭐 글이 있는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. 한 사람한테 이제 주겠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그 중에 앞에 1번은 여러 명 공유로 나눌 때 요거 그냥 하나만 준다.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조합 요건이 되는 그 면적의 크기로 이미 나누어진 그런 거는 권리산정 기준일 전은 자격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, 그 다음에 2번은 한 세대에 속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. 아들도 가지고 있고, 엄마도 갖고 있고, 뭐 아버지도 갖고 있고, 이런 경우에 한 세대다. 그러면 하나를 주는데 뭐 이혼하거나 자녀가 만 19세 이제 이상이 돼서 분가를 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뭐 더 주는 게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거는 별외로 하고요. 오늘 조문을 설명드릴 거는 항의 3호입니다. 3호. 동그라미는 항이고요. 번호만 이렇게 딱 돼서 점이 찍힌 거는 호거든요. 호. 1항 3호에 조합 설립 인가 후. 후라고 돼 있죠. 후.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, 집을 10채를 갖고 계신 분이 언제 이걸 팔았냐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10채를 한 채를 남겨놓고 9분에게 한 채씩 이렇게 팔았다면 10사람이 다 각각 조합원 입주권이 있느냐? 없습니다. 언제 산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. 그러면 역으로 이걸 뒤집으면요.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사는 건 어떻게 됩니까?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예를 들어 10채를 갖고 계시던 임사등록, 임대사업자 등록된 물건을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쭉 다 하나씩 나누어서 인가 전에 하나씩 다 팔았어요. 이런 경우에는 그 하나만 사가 와서 내가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다물권자와 1도 상관없이 그대로 자격이 다 있는 거죠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아까 다세대로 분류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는 뭐 원룸, 투룸 이런 거는 조합 설립 전에만 처분을 하면 분양 자격이 다 있는데, 그러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요.
입지가 굉장히 좋은 구역에 그동안 너무 비싸서 늘 그냥 그림의 떡처럼 가만히 치다만 보고 있었던 그런 구역이 이제 있다라고 합시다.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하기 위한 추진위를 구성하는 그 동의서를 걷어서 접수를 해놓은 구역 중에 광안 5구역이 있어요. 광안 5구역. 여기에 그동안 뭐 투룸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까지도 거래가 됐었고요. 신축 투룸 같은 경우에 3억 2천, 3억 이렇게 사신 분들이 계세요. 원룸도 2억부터 뭐 2억 한 5천 사이 이렇게 다 거래가 다 됐습니다. 2억 5천에도 옛날에 계좌를 못 받아서 막 굉장히 막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계좌를 받아서 사셨던 분들이 계세요. 2억 5천도 건매를 하면서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. 한 3년 전에 부동산 시황이 굉장히 좋았을 그럴 때였죠. 그때 동의서 막 서류 걷고 이랬던 점이었어요. 이랬던 물건이 지금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 서류 접수가 돼 있죠. 그리고 나면 조합 설립이 올해 뭐 아마 여름 전후나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러면 그 전에 처분해야 될 다물권자의 다세대 주택들, 그거는 지금 팔아야 됩니다, 사실은. 그래서 그런 걸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던 거를 뭐 지난달에 벌써만 제가 서너 채 거래를 했던 게 있고요. 다 팔고 없습니다, 그 호실은.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지금 저한테 의뢰 들어온 물건 중에 이거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건물이 이제 2017년식이면서 조금 새 건물이에요. 요게 앞번에 처분했던 그거보다는 금액이 조금 높지만 그래도 실투자금이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이면 살 수 있는 그런 투룸 원룸들이 있어요. 실투자금이 전세를 공제하고 들어가는 투자금액이 이런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합 설립 전에 지금 살 수 있는 게 가장 싼 타이밍이고요. 이게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팔 이유가 없어지죠. 만약에 그때 팔고 두 채, 세 채가 남았다. 그분은 두 채, 세 채 합해서 한 감정평가서에 그 물건이 A, B, C 이래가 물건 그 간평이 적힐 거고 합한 간평액으로 컨평수를 하나 신청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.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소개를 드리는 거는 재개발을 쭉 투자를 하시다 보면 아까처럼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투자를 해야 조합 자격이 유지되는 시점도 있고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되고 구역 지정되기 전에는 취득세가 이제 영향이 있겠죠. 다주택이신 분들은 구역 지정 전에 또 괜찮은 입지를 사놔 놓으면 취득세를 작게 그냥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는 중과 안 되고 1.1%로 사는 시점은 또 구역 지정이 기준일입니다. 그러다가 아까 다물권자분이 물건을 싸게 빨리 이제 처분을 해야 될 그런 그거는 조합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쯤에 그때 가장 또 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또 진도가 되고요. 요 시기가 이제 지나고 나면 사업식 인가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통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사는 게 좀 더 안전한 투자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또 흘러갑니다.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사고 팔기가 좋은 시점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서 이주비가 신청되고 난 후에 그때는 이주비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 돈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투자의 폭이 좀 넓어지죠. 관리처분 전에 이주비를 신청하기 전에는 돈을 뭐 100을 다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관리처분이 나고 나면 감정평가액의 60%를 공제한 이주비를 뺀 나머지 40% 플러스 프리미엄 정도로 이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개발은 그 진도에 따라서 사고 팔 타이밍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다물권자 물건을 수합 설립 인가 전에 매수하는 지금 광안 5구역 같은 타이밍이 좋은 물건을 조금 사게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. 그래서 오늘 블로그에 이제 매물을 소개를 올릴까 하다가 그거는 월요일 날 제가 블로그를 쓰기로 하고 먼저 유튜브에 이거 재개발 투자 방식이니까 한 번쯤은 공유를 해드리면 좀 도움 되실 분들이 계시겠다 이래 싶어서 유튜브를 짧게 오늘 한번 찍어 봤습니다.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매물은 자세한 건 초롱부동산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. 월요일날 그건 또 블로그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행복한 휴일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